안녕하세요. 창업사령관입니다. 어제 2023년도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가 있었습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그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같이 동시에 공고가 되었고요. 이번 영상은 작년 창업중심대학 사업과 그리고 올해 있었던 이미 벌써 시작된 초기 창업 2023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중심대학 초기 창업 기업 또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과 유사하게 최대 1억 원 그리고 7천만 원 내외 평균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총 200, 전국에 9개 대학에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초기 창업 기업을 219개 내외를 이번에 모집을 합니다. 60%는 각 권역에 속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으로 나누어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이제 제주도는 호남권에 속하고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강원권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각 권역별로 수도권에는 한양대, 성균관대, 강원권에는 강원대, 충청권에는 호서대, 한남대, 호남권에는 전북대, 대경권에는 대구대, 동남권에는 부산대, 경상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 내 219개 중에서 60% 정도는 이 권역에 속해 있는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근데 그 60% 안에서 절반 수준은 이 대학발 초기 창업 기업이라는 티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각 권역에 속해 있는 대학교의 대학 및 교원이 대표인 기업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가 사업 신청 시 선택한 권역에 해당하는 초기 창업이거든요. 그래서 공고일 2월 28일 기준으로 권역에 포함된 대학교에 재직 또는 재적이 확인되는 경우 이렇게 대학발 초기 창업 기업으로 티어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0% 외에 나머지 40%는 사업자 그 신청 기업의 그 소재지, 사업자 등록증 소재지와 무관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권, 강원권, 대경권에 속하는 그 대학이 주관기관인 대학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이 이 성균관대, 한남대, 경상공립대학교가 올해 작년 연말에 공고가 있었죠. 창업중심대학 세 군데를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이 성균관대, 한남대, 경상공립대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작년에 뽑힌 6개 대학과 함께 이번에 9개 대학이 주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대학별로 24개의 초기 창업 기업을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유형에 대한 주요 예시는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에 좀 특징이 있는데요. 서류평가 가점 대상을 한번 보시면 공고일 2월 28일 이전에 그 초기 창업 기업이 어떤 대학들과 꼭 그 권역에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그냥 대학들과 이렇게 어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2점 가점이 있고요. 그리고 권역 내 소재한 대학 창업 보육 공간 내 사업장을 소재하여 사업하는 경우, 즉 대학교 창업 보육 공간, 창업 보육 센터에 입주한 기업들한테 또 가점을 줍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산점은 작년에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 취지가 창업 중심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초기 창업 기업들이 그 대학과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2022년 작년이었네요. 작년에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와 유튜브 창업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학 6곳
이 6곳이 바로 창업중심대학을 뜻하는 것이었는데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도 앞으로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으로 이제 정부에서 예산이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창업중심대학에 입주해 있는, 특히 그 대학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상당히 많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거를 한번 볼까요? 작년과 올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작년에는 이 대학발 티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단지 권역 내 기업, 청년 포함해서 권역 내 기업을, 그 권역에 안에 있는 기업을 60% 이상 선정할 예정이었거든요. 60% 이상. 그리고 그 주소지와 무관하게 있는 그런 일반 티오라에서 40% 이내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떤 대학발, 그 대학, 그 권역 내에 있는 대학에서 창업한 초기기업, 그 대학 출신, 그 대학 교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 위주로 지금 이제 그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는데, 작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항목에도 아까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학과의 어떤 기술 이전, 기술 양도, 이런 계약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올해는 가산점을 줬는데, 작년 창업중심대학 사업에는 그런 부분도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산점이 아까 2점, 2점 돼 있었는데, 가산점 2점의 의미, 단순히 2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심사 평가를 할 때 사업의 취지가 창업중심대학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끔 그런 분위기가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산점은 2점밖에 안 되지만 그런 부분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시작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과 이번 그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모집 공고문상의 그 사업계획서상의 목차가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마찬가지로 제가 2023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공고문 해설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매출, 투자, 고용이 아주 중요해졌다라고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창업중심대학 초기 창업기업 이번 모집 공고문에도 매출, 투자, 고용, 특히 투자 유치 계획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와 달리 이 지역 기반 중장기 성장 계획을 쓰라고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그 권역 내 그 지역의 그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그게 이 사업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초창배에서는 ESG 경영 도입 계획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이번 창업중심대학 사업에서도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계획서 신청 현황에 성과 목표 협약 기간 동안에,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고용, 매출, 투자 정량적 목표를 요구를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초기 창업 패키지, 이 창업중심대학 사업 말고 초기 창업 패키지 공고문에서는 이렇게 투자 유치 실적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가산점을 줬는데요. 이번 창업중심대학 사업에는 그런 내용,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한 가산점은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이 창업중심대학을 모집을 할 때, 창업중심대학 이제 그 작년에 6개 대학이 뽑혔지 않습니까? 6개 대학이 뽑혔을 때는 그 6개 대학을 뽑을 때 그 모집 공고문인데요. 그 공고문 사항에서는 일단 창업도약 패키지의 기본 요건인 어떤 투자금 재원 마련에 대한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원 이상만 투자 지원을 마련하면은 이
그 창업 중심 대학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예비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가 가능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투자 재원이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가산점 항목으로는 따로 어떤 투자 부분이 강조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공고문 같은 경우는 이 그 초기 창업 패키지 그 주관기관 신청 요건으로서 이렇게 매년 3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을 그러니까 초기 창업 패키지에 선정된 기업한테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 부분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가산점 부분에서도 투자 계약 실적이 있으면 가산점을 줬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